오늘은 2학기 단원이야. 2학기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단원인데 봅시다. 이제 앞에 저기 차례 한번 보고 나서 차례 한번 보고 이렇게 수업 진행하자. 자, 봅시다. 우리 기체의 성질, 물질의 상태 변화, 빛과 파동, 과학과 나의 미래인데, 과학과 나의 미래 같은 경우야 조금 그냥 도덕적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게 어렵지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 요거야. 기체의 성질과 물질의 상태 변화, 빛과 파동, 요 세 개가 다 좀 어려워. 다 좀 어렵고 이해하기 좀 힘들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나 물질의 상태 변화나 빛과 파동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수학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기체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기체의 부피 변화에서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간단하게 수학을 좀 해야 돼. 간단한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왜 이 과학에서의 수학을 애들이 어렵게 느끼냐면은 개념을 이해 못하면 수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에서도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좀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수식을 세우지 않으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입자의 운동 그리고 기체의 부피 변화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기체의 성질 8페이지 봅시다. 자, 입자의 운동이라는 말로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데, 자,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 물질의 어떤 성질을 잃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체로 구분을 할 수 있어. 입자의 운동이야. 자, 우리가 그럼 입자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입자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을 이루는 모든 물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게 있어. 물을 굉장히 작게 쪼개다 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체가 있겠지. 가장 작은 단위체. 근데 그 물이라는 성질을 절대 잃지 않는 마지막 단위체, 그것을 우리는 입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입자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배우진 않지만 너희 나중에 이제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이 분자는 뭐냐면은 물질의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체. 우리 이것을 입자라고 하고, 특히나 입자 중에서 우리가 흔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분자야, 분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의 지금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입자들이 촘촘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봐봐. 지금 우리가 흔히 이렇게 딱딱한 물체들은 이 입자들이 굉장히 딱딱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고체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얘네들이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 우리 물이라고 하는 얼음 이런 것들 가까이는 있는데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딱딱딱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아주 멀리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의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 입자들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자,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야. 물을 한번 생각해보자. 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촘촘하게 딱딱딱 붙어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얼음이라고 불러. 그냥 이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이야. 액체 상태의 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기체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가, 입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뉘어. 이것을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자,
물질의 어떤 입자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될 거야. 자, 보면은 자, 이런 물질 속에서의 입자들은 스스로 가만히 있질 않아. 계속 운동을 해. 그럼 얘네들도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얘네들도 운동을 하고, 얘네들도 운동을 막 진동하고, 움직이고, 뭐,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뭐, 얘네들 마찬가지로 계속 막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입자들이 있잖아. 끊임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것을 사실 압력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 봐봐. 여기 뭐 기체 입자들 주사기 속에다가 만약에 주사기를 이렇게 있었어. 주사기 여기를 딱 맞고, 자 여기 이제 주사기 바늘이 이렇게 주사 바늘이란다. 주사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겠지. 주사기를 쭉 누른다고 쳐. 여기 안에 그러면은 기체에 이런 입자들이 있겠지. 그치? 기체 입자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잔뜩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꾹 눌러본다고. 꾹 눌러봐. 그치? 그러면 이 누르면 어떻게 되겠니? 얘네들이 쭉 압축이 되겠지. 압축이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압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엄청 빨리 움직이려고 할 거야. 그치? 더 빨리 막, 빨리 움직여. 이만큼 움직이 천천히 여유있게 움직이더니, 막 압력이 가해지니까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더 빨라져.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기를 이제 많이 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우리 누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체들이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누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자,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런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느냐? 아까 빽빽하게 있는 경우가 있고 좀 너슬나게 있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겠지. 그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봐봐. 어디서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겠니? 자, 앞에 고체가 있었고 기체가 있었어. 액체가 있었고 기체가 있었어. 그럼 어떤 상황에서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기체. 당연히 기체겠지. 그래서 입자의 운동 상태는 기체인 경우가 가장 운동 상태가 커.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고체는 운동을 잘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도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기체에게 그러니까 어떤 입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져. 그래서 이런 입자의 운동은 자 이것만 기억하자.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점점 그 운동성이 커지고 두 번째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운동성 자체가 높아진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시다. 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증발과 확산이란 것을 지금부터 배울 텐데, 자, 증발과 확산을 배울 거야. 증발, 확산. 우리 증발, 확산 다 어디서 많이 봤었던 얘기야. 다들 알고 있는 얘기고, 뭐냐? 증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이 스스로 운동해가지고 표면에서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물이 스스로 운동해서 물이라는 뭐 액체지. 물이 스스로 운동하여 자, 액체의 표면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표면이야. 표면에다가 무조건 표현체 넣어.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표면에서요.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 액체가 그 액체의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불러. 증발. 봐봐. 어떤 식이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액체들이 있어. 액체들이 있으면은 이 안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입자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겠지? 입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 표면에서 어떤 이유에선가 바람이 불어질 수도 있고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바깥에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요 안에 있는 요 하나의 입자, 이 표면에 있는 이 입자를 운동성을 높이 주는 거야. 운동을 많이 이렇게 어차피 계속 운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얘네들 하나의 운동이 너무 세져가지고 밖으로 팍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여기 있는 것도 밖으로 푹 튀어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끔 하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해? 증발이라고 해. 제일 중요한 것은 표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증발이 가장 큰 특징이야. 물론 우리가 뽀글뽀글 하면서 이렇게 뭐 물 끓을 때도 있잖아. 물을 끓을 때도 계속 우리 수증기가 나오잖아. 물이 끓을 때는 표면이 아니라 요 안에서도 증발이 일어나. 요 안에서도. 근데 이 증발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여기 물이 끓을 때의 증발은 요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 우리는 증발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것도 뭐 아세톤 증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맨날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빨래 마르는 거. 빨래를 빨리 우리가 빨래를 빨면은 젖은 상태가 되잖아. 빨래 자체가 젖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젖은 상태를 여기 뭐 빨래줄 같은 데 딱 널어 놓으면은 마르잖아. 그러면 뭐야? 이 옷의 표면에 있는 이 물기들이, 액체 상태의 물들이 이게 점점 증발을 한 거야, 기체로. 그래가지고 바짝 화장이 마를 수가 있겠지. 생활 속의 증발 현상 이렇게 쭈루루루 있지.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9페이지 밑에 있는 거 4개.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 요거 4개 외우고 있어야 돼.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 그치? 바람, 표면적. 자, 요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요거 4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 자, 요게 온도가 높을수록 자, 하나하나 할게.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잘 일어나겠지. 왜냐면은 봐봐.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있는 입자들이 잘 올라갈 수 있겠지. 운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빨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잘 마르잖아. 그게 이유야.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자, 두 번째는 습도가 낮을수록이야. 습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잖아. 대기 중에도 우리 물이 있잖아, 지금. 우리 공기 안에도 수증기라는 게 있다고 전부 다. 근데 이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증발돼가지고 수증기가 더해지면은 안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습도가 높을수록 그래가지고 증발이 안 돼.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서는 굉장히 증발이 잘 돼. 건조할 때는. 근데 바깥의 습도가 굉장히 높으면 빨래가 잘 안 마르지. 눅눅해지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잖아. 그게 바로 습도 때문이야. 온도가 높아도 바깥의 습도가 워낙 높으면은 이 물 입자가 바깥으로 증발해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이 날아가려고 하는 게 여기 이미 꽉 차 있는 거야. 수증기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발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바람이 잘 불어. 살랑살랑 바람이 잘 불면은 요 앞에 있는 이런 습도, 물 분자들을 잘 날려줄 거 아니야. 그치? 운동 에너지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잘 불면, 바람이 세면은 금방 증발이 된다. 자, 네 번째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 봐봐. 지난 시간에 우리 혹시 그거 기억할지 모르겠네. 직권할 때 그 땅이 풍화작용 할 때 표면적이 넓을수록 같은 부피라면은 표면적이 넓을수록 풍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나지? 돌멩이 하나보다는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가 훨씬 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풍화가 잘 일어난다. 이 얘기 했던 거 기억하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자, 표면적이 물이 요만큼 있는데 요렇게 있는 것보다 이 표면적에서 하나씩 날아가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치? 이렇게 늘려가지고 표면적을 굉장히 넓게 넓히면은 날아갈 수 있는 이 표면이 굉장히 많아지잖아. 왜냐하면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치? 표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표면적을 늘려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증발이야, 이거 증발. 증발은,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게. 첫 번째.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표면적에서만 일어난다. 표면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증발이란 거, 물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고, 그 현상은 액체의 그 표면적에서만 일어난다. 요거 머릿속에 잘 딱 담아두고 있읍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 확산이야. 확산 10페이지. 자, 확산이란 건 뭐냐면은, 봐봐. 우리 그냥 병 안에다가 향수병 같은 거 뿌려놓으면, 예를 들어 방향제 같은 거 뿌려놓으면은, 여기서만 뿌렸어도 우리 방향제 향기가 방 전체로 이렇게 퍼지지. 그게 바로 확산이야. 뭐냐면은, 자, 확산 같은 경우에는 물질 이론 숫자가 운동을 하여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여기서는, 자, 중요한 것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아. 일단 여기서는. 그냥 기체가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확산은 물질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현상. 얘를 우리는 확산이라고 불러. 확산. 자, 보면은, 자, 기체 표면에서는 증발이 일어나. 액체의 표면에서는 증발이 일어나. 증발이 일어난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만약에 여기에서 기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증발이 일어났어. 증발이 좀 일어나고 여기 있어.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입자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또 증발이 일어날 수 있겠니? 없어. 여기들이 지금 꽉 차 있어 버리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 여기저기로 다 간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이 증발된 입자들이 전부 다 5만 가지 방향으로 다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네들이 또 다시 증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얘네들이 운동해가지고 퍼져나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 거죠. 확산. 얘네들이 입자가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입자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산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향수를 탁 터뜨리면은 이 냄새가 전체로 다 확산되잖아. 다 펼쳐지잖아. 그치? 그게 바로 이제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면 여기 다 똑같은 얘기지 뭐. 꽃향기를 먼 곳에서도 맡을 수 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들. 쭈루루루 이런 것들이지. 자, 뭐 생활 속에서 확산 현상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될 거야. 이게 있잖아. 기체 입자들이 확산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액체들도 확산이 가능해.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지만 여기서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에서도 가능하고 고체에서도 가능해. 근데 이것은 사실 고체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 자, 이거는 온도, 상태, 질량, 종류야. 온도, 상태, 질량, 종류. 온도, 상태, 질량, 종류. 자, 여기서 애들이 제일 헷갈리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상태와 매질의 종류. 요거와 요거를 애들 엄청 헷갈려 합니다. 자, 이 확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녹차 티백 같은 것들을 물에다가 이렇게 놓잖아. 따뜻한 물에다가. 그지? 그 따뜻한 물에 놓으면은 그 녹차들이 그 따뜻한 물에 우러나지 않니? 그것도 확산이야.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하게 될 실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넣어놓고 거기 위에다 잉크 같은 거 하나 똑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뭐냐면은 향수가 움직이는 거, 향수가 예를 들어서 다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할 수 있고, 잉크가 그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것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액체에서도 확산이 되고 기체에서도 확산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지. 이거 다 확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입자의 운동이 확 커질 거 아니야.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커질수록 커져.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당연히 높을수록 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 자, 두 번째, 내가 여기서의 상태는, 자, 여기서 잘 들어. 애들이 위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애들이 이게 많이 틀려. 자, 왜냐면 상태는 봐봐. 자, 확산되는 물질의 상태야. 자, 만약 확산되는 물질이 기체라면은 확산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겠지. 물이라면, 액체라면은 확산이 좀 덜 이루어질 거고, 고체라면 확산이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따라서 얘는 이거 지금 정확히 얘기해. 물질의 상태, 확산되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일 때 가장 확산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 액체일 때, 그 다음 고체일 때. 이럴 때 확산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요거야. 자, 요거 잘 기억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것은 입자에 대해 확산되는 물질의 상태야. 확산되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일 때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되고, 그 다음 액체일 때, 그 다음 고체일 때 확산이 빠르게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질량. 이것도 조금 잘 기억해야 돼.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확산되는 물질의 입자의 질량이야. 확산되는 물질, 입자의 질량이야. 입자의 질량. 확산되는 물질의 입자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니? 확산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되겠지. 무거우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 입자가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잘 된다.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잘 된다. 자, 마지막. 자, 여기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자, 확산이란 건 뭐야? 어떤 입자들이 운동해가지고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그러지. 그럼 봐봐. 퍼져나가는 확산되는 물질이 있지만, 그 퍼져나가는 확산을 하게끔 하는 매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속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어. 잉크는 뭐야? 확산되는 물질이지. 이 물에다 떨어뜨렸잖아. 물 안에서 확산되는 거잖아. 확산되는 공간이라는 거야. 물은 확산되는 공간이고 잉크는 확산되는 물질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야.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것은 확산되는 물질, 이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잉크의 상태가 얼음이냐, 아니면 기체냐, 아니면 액체냐. 그치? 요것이 확산되는 물질의 상태라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확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해. 장소. 그러니까 봐라. 물 속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는 거는 물 안에서 잉크가 확산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이 매질이 되는 거야, 매질. 그래서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확산되는 장소. 확산 장소. 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매일을 할 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매질이라고 얘기를 해. 이 확산되는 장소가 당연히 자,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얘가 액체일 경우에 가장 느려. 고체일 경우 확산이 일어나겠니? 고체일 경우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 자, 액체 상태인 경우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인 경우가 그 다음 느리고, 가장 이거는 특이한 건데 진공 중에서 제일 빨라. 요거 잘 기억을 합시다. 왜냐하면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 공기 입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 그 공기 입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확산이 되려고 할 때 방해받지 않고 바로 운동을 할 수 있겠지. 실제로 원래는 뭐 기체들이 이렇게 다른 기체들도 이렇게 있어. 그 중에 내가 이런 빨간색 입자가 지금 확산을 하려면은 이렇게 운동하려다 얘랑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게 운동하다가 얘랑 부딪힐 수도 있는 반면에 진공 같은 경우는 내가 운동하고 싶은 곳으로 계속 그냥 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자, 요것은 그래서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의 말하는 종류라는 것은 확산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야. 확산이 이루어지는 장소. 액체보다 당연히 고체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액체에서는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느리게 확산이 일어나고 기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공에서는 아주 빠르게 확산이 일어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거 111페이지에 정확히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다시 보면 돼. 알겠니? 뭔지 알겠지? 자, 증발이라는 게 어떤 기체가 운동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체뿐만이 아니지. 어떤 입자가 운동해가지고 입자가 운동하는 현상을 몇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증발하는 현상과 확산하는 현상이라는 두 가지를 배운 거고 증발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건데 어디서만? 표면에서만. 이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걸 기억하고 이 증발할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바람이 있을수록 표면적이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입자가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현상이야. 근데 이 확산 같은 경우는 굳이 기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액체일 수도 있다. 고체일 수도 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온도는 항상 같이 들어가지. 왜냐하면 봐봐.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산이 잘 일어나고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 자, 여기서는 확산되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일수록 가장 빠르게, 액체일수록 그 다음에 고체일수록 확산이 굉장히 늦게 된다. 두 번째, 질량. 이 확산되는 물질의 입자가 크면 클수록 워낙 무겁기 때문에 잘 확산이 안 이루어지고 가벼울수록 확산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 종류라고 하는 것은 확산되는 장소를 의미해. 확산되는 장소가 액체 상태인 경우보다는 기체 상태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진공인 상태가 굉장히 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자, 이때 확산 실험해 보면은 봐봐. 다음 장 봅시다. 잠깐만. 요게 아니라 1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림 하나 있어.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과 진한 염산을 묻힌 솜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중간에서가 아니라 흰 연기의 띠가 염산 쪽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실험인데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 이건 지금 확산 실험이야. 확산 실험. 이렇게 길게 이렇게 파이프를 딱 이제 유리관을 딱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냐면은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을 넣어. 여기다 암모니아수. 암모니아라는 어떤 그 용액이 있거든. 그것을 묻힌 솜을 넣어야.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뭘 넣냐면은 자 염산, 진한 염산. 진한 염산을 넣는 솜을 여기다 놓고 여기를 딱 막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막아버렸어. 자, 그러면은 봐봐. 암모니아수도 액체지. 암모니아수도 액체고 진한 염산도 액체야. 액체.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표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했잖아. 증발이야, 확산이야? 증발.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고. 얘는 지금 액체 그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암모니아수 분자 기체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쪽에는 뭐야? 진한 염산의 액체, 기체들이 이렇게 입자들이 증발해가지고 하나하나 위로 기체가 될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자, 기체들이 이 어떤 기체 공간에 딱 들어가 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해. 얘네가 있잖아. 여기 있던 빨간색 이 암모니아수 입자들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진한 염산에 있던 이 입자들도 점점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암모니아수하고 진화하면서 너희들 아직 화학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얘네들이 딱 만나면은 서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하얀색 연기가 발생해. 하얀색 연기가. 근데 쭉 봐봐. 흰 연기가 있잖아.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흰 연기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야. 여기서. 그럼 봐봐. 암모니아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지. 암모니아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그치? 맞지? 그리고 진한 염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흰 연기가 발생을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지금 봐봐. 얘는 액체지, 얘 기체지, 확산되는 기체지. 얘도 확산되는 기체지. 그치? 그리고 동일한 매질, 동일한 기체 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자, 얘는 되게 빨리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얘는 이만큼밖에 못 왔어. 얘가 이만큼 오는 동안에. 그치? 왜 그럴까? 온도가 자, 온도는 똑같을 거 아니야. 자, 봐봐. 내가 다시 한번 써줄게. 온도가 있고 상태, 질량, 매질의 종류. 요 네 가지가 확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온도 똑같은 상황이겠지? 상태 둘 다 기체야. 매질 종류 둘 다 기체, 지금 기체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럼 다른 거 뭐 하나? 질량. 입자의 질량. 암모니아수의 입자의 질량보다 진한 염산의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거야. 암모니아수 입자보다 암모니아수 입자의 질량보다 진한 염산의 질량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요 실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실험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아마 너희들도 한 번쯤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실험해보면은 알 수 있지. 무슨 일 알겠지? 자, 어려운 분 아니었어? 아니, 됐어. 진짜. 자, 오늘 일단 1교시 5 일단은 확산과 증가를 이거 알아보고, 봅시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중간은 핵심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요건 제발 부탁하건데 무조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암기하고 문제 풀 때도 계속 보고 하면서 암기해야 돼. 알았지? 잠깐 쉬었다가.